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선업 전문가 강연 진행의 이로운입니다. 귀요 기촌을 준비하시고 또 실제로 귀요를 가장 많이 하는 업종이 뭔지 아시나요? 네, 바로 어선어업입니다. 바다를 좋아한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직업이죠. 그런데 이 어선어업도 어업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선어업에 대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차근차근 알려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한국수산의 자율관리어업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계시는 천명길 님인데요. 평소에 어선어업 관심 있으셨던 분들 많으셨죠? 이번 강의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어선업이 이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준비한 천명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촌을 처음으로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보다 쉽게 하기 위해서 어서와 어촌은 처음이지라는 제목을 붙였고요. 가끔은 이제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뭐 바다가 얼마나 중요하냐고. 그러나 우리는 지구의 3분의 2, 71% 이상을 바다가 차지하고 있고요. 지구상의 물 97%가 바닷물입니다. 또한 지구 생명체 80%가 바다에서 서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량과 에너지 자원 이런 것들이 모두에서 바다에서 나오고요. 지구상의 산소 무려 75%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항해사였습니다. 항해사로 생활을 하다가 경기도청에서 해양수산 공무원으로 한 30년 근무를 했습니다. 2016년에 퇴직을 하고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로 바다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무한한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바다에도 신호등이 있나요? 글쎄요. 바다에도 신호등이 있냐고 물어보면은 상당히 좀 제 입장으로서는 좀 이렇게 어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바다에도 다 길이 있고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그 바다에도 신호등이 있냐는 제목을 앞에 꺼낸 이유는 바다에서 한번 사고가 나면은 거의 대형 사고죠. 그리고 어업을 하려면은 그 지역에 상당히 밝아야 됩니다. 그래서 육지에서도 우리가 보행 중 사고가 교통사고의 20%나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10명 중 2명이 보행 중 사고를 당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다에서도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서 잘 다녀야만 사고가 나질 않습니다. 항로상의 등부표, 항로가 무엇일까요? 바다의 길입니다. 항로에 가보면은 녹색으로 표시된 것도 있고 붉은색으로 표시된 것도 있고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항구를 향해서 봤을 때 녹색으로 표시된 것은 좌측이 위험하니 좌측으로 가지 말라는 뜻이고요. 붉은색으로 표시된 그 표지 오른쪽으로는 가지 말라는 뜻이고요.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은 주위에 위험한 물체가 있으니까 가능한 좀 멀리 떨어져서 가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한 배도 여러 가지 그 등과 모양으로 그 배에 그 하는 행동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배가 다니는 것이 아니라 배를 움직이는 조타실 하우스 양쪽에 보면은 오른쪽과 왼쪽의 등 색깔이 다릅니다. 우측은 녹색이고요. 좌측은 홍색입니다. 그래서 배가 가는 것만 봐도 멀리서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색깔을 보면은 저 배가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구나.
아니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구나. 저 배가 뒤에 뭐를 끌고 가는구나. 만약에 배가 지나가는 거를 뒤에 뭘 끌고 가는데 중간을 한번 횡단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큰 사고가 나겠죠. 그래서 오른쪽에는 녹색 등이, 왼쪽에는 붉은색 등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그 이제 뒤에 뭐를 이제 작업을 한다거나, 특히 트롤선 같은 경우는 그 녹색 등과 홍색 등 말고 전주등 가운데에다가 녹색과 흰색, 그러니까 아래쪽에는 흰색을, 위에 쪽에는 녹색을 등을 답니다. 그리고 선미에는 배 뒤쪽에는 흰색 등을 개양을 하죠. 그리고 이제 낮에는 등이 잘 안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개의 원뿔을 맞대은 것 같은 그런 것을 그 마스트, 배 중간에다가 꼭대기 중간쯤에다가 위아래로 결합해서 형상물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다른 배들이 그 주위에서 조심해서 지나갈 것이고요. 또한 그물이나 이런 거에 걸리지 않게 안전한 항해가 가능한 것이죠. 또한 바다에서는 우리는 그냥 길에서 다 길이 보이고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지만은 바다에서는 물속에 있는 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사용하는 지도를 해도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뭐 해안선이라든가 뭐 이제 등부표, 항만 시설 뭐 이런 거는 보이겠죠. 그러나 수중에 있는 장애물이라든가 물의 흐름, 조류, 뭐 수심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은 알기가 힘들겠죠.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한 2, 3년쯤 됐을 적에 배를 몰고 항해를 하다가 안개가 꼈습니다. 인천 앞바다에서의 일인데요. 근데 저는 이제 앞이 안 보여가지고 어떻게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마침 옆에서 이제 되게 그 안개 속에서도 옆에서 무슨 소리가 나길래 봤더니 고기를 잡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앞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분한테 여쭤봤죠. 그랬더니 저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 서쪽으로 가, 서쪽으로. 그래서 아니 뭐가 보여야 서쪽으로 가죠. 이분은 그걸 어떻게 아냐 하면은요, 물이 흐르는 방향을 보고 그 방향에 어디쯤으로 어느 쪽쯤 가면은 서쪽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어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그 주위 환경, 주위의 바다 상황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어업을 하려면은 우리가 수산업법상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야 어로 작업을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산업법상 어업의 분류를 보면은 면어업과 허가어업, 신고업이 있습니다. 면어업은 일정한 수면 내에서 어업 행위를 하는 것을 허락해 주는 건데요. 이거는 배타적 권리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면허권자는 통상적으로 시장군수 또는 이제 구청장이 되겠고요. 한번 면허를 받으면은 10년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또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10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이 어업권은 우리 부동산과 같이 물건으로서 사유재산적 성격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허가어업입니다. 허가어업은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해어업식으로 갈려 있지만은 법적으로는 자격과 요건을 갖춘 거를 가져오면은 어업을 허용하는 것이죠. 그 어업권자는 물론 이제 근해는 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위임이 돼서 시도지사가 하고 있고요. 연안어업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또 위임이 돼가지고 이제 시장군수들이 보통 하고 있습니다. 구획어업은 당연히 시장군수, 구청장이 합니다. 허가업은 면허업에 비해서 기간은 좀 짧습니다. 5년. 그런데 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은
다시 재연장을 하기 때문에 한번 그 허가를 받으면은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어업 허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대인 대물 허가입니다. 두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만 배가 있어야 되고요. 허가권이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대인 대물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신고업입니다. 신고업은 자유행위에 준하는 그 어업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맨선어업과 나잠어업이 있죠. 신고 그 유효 기간은 5년인데요. 연 60일 이상 조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뭐 어업인이 아닌 분들은 굳이 인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고요. 주로 이제 사용하는 것은 쪽대나 반도, 이렇게 한 줄로 하는 낚시. 그래서 주로 찌개나 갈고리, 손 같은 걸로 어로 작업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그 허가업의 종류 및 규모. 앞에 이제 잠깐 언급해드렸듯이 허가업에는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이 있습니다. 근해어업은 전국 해역, 그러니까 영해, EEZ, 경제수역이죠. 이런 그 구역에서 10톤 이상의 동력선을 가지고 근해, 기선, 저인망 등 한 21개 업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안어업은 우리 그 귀화하시는 분들이 주로 가장 많이 하시는 어업이죠. 수역은 시도가 되겠고요. 무동력선 또는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가지고 연안에서 어로 작업을 하는데 연안어업 자망을 비롯해서 약 8개 업종이 있습니다. 구획어업은 시군구 수역에서 작업을 하는 것이고요. 무동력선 또는 이건 5톤 미만이죠. 근해나 연안은 10톤 이상 10톤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구획어업은 5톤 미만으로 건강망 등 해가지고 약 12개 업종의 그 어업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안어업을 또 아까 이제 8개 업종이라고 했는데 연안어업의 그 종류와 규모를 보면은 계량한강망, 선망, 통발, 조망, 선인망, 자망, 들망, 복합 이렇게 8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이제 귀화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찾으시고 또한 가장 많은 허가가 있는 통발, 자망, 이 복합이 거의 95%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량한강망은 동력을 사용해서 안강망, 주먹망을 포함해서 수산 동물을 체포하는 어업이고요. 선망은 동력, 무동력 해가지고 선망과 양조망을 이용해서 수산 동물을 체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위해서 선망, 양조망, 주먹망 이런 걸 설명해 드렸으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그렇게는 못 해드릴 것 같고요. 우선 이제 통발에서 또 설명을 드리면은 통발도 이제 동력, 무동력 다 사용을 합니다. 근데 통발을 일정한 간격으로 바다에 이제 투입을 해가지고 수산 동물을 체포하는 것이고요. 조망도 또한 조망을 갖고 하는 건데 이거는 그 젖새우를 제외한 새우류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선인망은 이제 인망 끄는 망으로서 멸치를 주로 잡는데요. 타시도에는 없고 강원도에만 해당되는 어업입니다. 자망은 또한 이제 유자망, 고정자망을 이용해서 수산 동물을 체포하는 것이고요. 들망은 요거는 초망이나 들망 이용해서 수산 동물을 체포하고요. 복합이 조금 여러 가지로 합니다. 이제 낚시, 준학을 비롯한 낚시, 그다음에 문어단지, 폐류 껍질을 이용해서 고기를 잡는 거, 그다음에 이제 폐류 미끼암을 통해서 또 고기를 잡는 거, 그다음에 이제 손꽁치, 그 숲이나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손꼭지를 손으로 잡는 그런 어업을 이야기합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실 통발이나 자망, 복합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어업을 하는 허가를 받은 그 척수는 약 6만 6천 척이 좀 못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거는 약 4만 7천 척이 조금 못 되고요. 그 중에서 이제 통발, 자망, 복합이 있는데 통발은 약 7천 건 정도가 되고요. 좀 못 미칩니다. 그 다음에 연안 자망이 1만 5천 건, 연안 복합이 약 2만 3천 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낚시 어선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낚시는 어떤 업이 아니에요. 다른 이제 어선이 그 낚시를 그 어항기에 하도록 한 거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또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연안 통발입니다. 연안 통발은 배 모양은 이제 오른쪽 같이 생겼고요. 그 오른쪽 밑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그 줄을 매달아 가지고 연결을 해서 바다에다가 이제 가라앉혀 가지고 이제 잡고 있는데요. 뭐 쉽게 말하면 함정 어구어법이죠. 고기들이 그 미끼를 보고 와서 그물 안에 통발 안에 갇히는 것입니다. 뭐 주요 장비로는 이제 GPS 프로타라고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어군 탐지기하고 뭐 육지에서 말하는 내비게이션하고 같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VHF라든가 요거는 이제 무선 통신, 그다음에 무전기, 이제 말로다 이렇게 하는 무전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만기, 저걸 일일이 손으로 걷어 올릴 수 없기 때문에 기계로 이렇게 이제 감아서 올립니다. 뭐 새우나 게, 뭐 장어, 골뱅이, 뭐 갑오징어 통발도 있습니다. 잡는 종류로 보면은 뭐 장어류, 게류, 고등류, 문어, 기타 장어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기 종류에 따라서 밑에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모양이 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어구 명칭을 보면은 뭐 부표나 부표줄, 닷, 뭐 아랫줄, 통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위에 이제 4개는 일반 고기를 잡는 뭐 꽃게도 그렇고요. 어떤 어류도, 낙지도 이제 보통 이런 일반 통발 그물로 많이 잡습니다. 근데 밑에 이제 아래쪽에 2개는 좀 특이하게 생겼죠. 이제 특이한 그 고기를 잡는 거예요. 뭐, 왼쪽 것이 대게류나 붉은 대게류를 잡는 통발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여러분들 뭐 가끔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장어류는 이렇게 또 이제 만들어야 잘 잡힙니다. 그래서 이제 연안 통발 어구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다음에 연안 자망입니다. 뭐 쉽게 말하면은 배구 네트하고 모양은 똑같죠. 그래서 크기가 좀 다를 뿐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그 자망 그 어구를 이제 바다에다가 집어 넣는데 이게 집어넣는 방법에 따라서 표층, 증층, 뭐 저층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쉽게 말하면은 배구 네트에 꽂혀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얽히도록 하여 잡는 어법이고요. 배에서 사용하는 뭐 장비는 통발이나 자망이나 뭐 다 같습니다. 주요 잡는 그 어류 종류는 가자미, 꽁치, 명태, 조기 같은 그런 어류들을 주로 잡고요. 이렇게 저기 설치하는 것을 보면은 이렇게 맨 위에처럼 이렇게 바닥에다가 하는 건 저층이고요. 요걸 이제 중간쯤 뜨게 합니다. 또 그러면 중층이 되는 거고요. 또 표층에서 노는 고기를 잡으려면은 또 이제 위에 바짝 이렇게 부위를 바짝 당겨서 표층에 떠 있게 하면은 거기는 고기들을 더 많이 잡는 거기 때문에 표층, 중층, 저층 해가지고 고기의 대상에 따라서 작업을 하죠. 그 다음은 이제 연안 복합입니다. 연안 복합업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도 보셨지만은 뭐 준학도 있고 문어단지도 있고 뭐 폐류를 이용하는 것도 있고요. 뭐 손꽁치 작업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보면은 이제 낙지, 문어단지, 손꽁치, 폐류 껍질, 또 폐류 미끼막 등이 있고요. 거기에 사용하는 이제 그 장비는 똑같이 이제 GPS 프로타라든가 VHF, 무전기,
양만기 등이 있습니다. 주로 잡는 어류는 장어라든가 먹장어, 도다리, 가자미류, 꽁치, 문어, 삼치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치하는 것 보면은 그 이제 준학 같은 경우는 저렇게 이제 외줄로 할 수도 있고 또 저렇게 준학을 또 해서 이제 다 놓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어단지 저렇게 이제 항아리를 꼭 옆으로 뉘어놓은 것처럼 해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이제 문어단지 어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폐류망 어업은 저렇게 이제 그 폐류 안에다가 그 이제 폐류 같은 거를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고기가 모이도록 하는 거고요. 그 송꽁치 그 어업은 저렇게 해초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줄을 매달아 놓으면은 그쪽으로 이제 고기가 어류들이 이제 모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이제 그 어류를 체포하죠. 그래서 이제 어업으로서는 저렇게 이제 통발이나 자망이나 뭐 복합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근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게 낚시 어선업이에요. 낚시 어선업은 낚시 어선업이라는 거를 내주는 게 아닙니다. 저렇게 이제 통발이라든가 자망이라든가 복합을 작업을 하면은요, 1년 내내 고기가 나는 게 아니에요. 길면은 뭐 5, 6개월도 잡을 수가 있겠지만은 뭐 어떤 거는 이제 뭐 2, 3개월, 짧은 거는 이제 지방에 따라서 한 달만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기간은 어민들이 상당히 생활이 곤란해지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어항기에 어떤 좀 경제적인 걸 해결해 드리려고 생각해낸 것이 낚시 어선업입니다. 그래서 통발이나 자망이나 복합어업을 가지신 분들이 일정한 시설을 갖추면은 낚시 어선업 할 수 있도록 신고를 하면은 신고증을 내줍니다. 그러면은 일반 그 낚시하시는 분들을 태워가지고 뭐 태워다 주기도 하고 또 배에서 직접 낚시하기도 하는 게 낚시 어선업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거는 낚시 어선업이라고 그래서 그것만 계속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융자금도 회수가 되고 나중에는 이제 작업 자체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허가된 어업을 하시면서 허가된 어업을 최소한도 60일 이상은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민이 하는 그런 거를 하셔야죠. 또한 이제 주의하실 거는 낚시 어선업을 하려면은 그 사람이 더 타잖아요. 우리가 어업을 하실 적에는 2명, 3명 또는 뭐 숙달되신 분들은 혼자서 하시기도 하지만은 뭐 또 이제 낚시하시는 분들이 10명이 타는데 그 배가 허술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목선은 한 20년까지, 강선은 한 25년까지, 그다음에 이제 그 합성수지나 알루미늄으로 만든 배여만 낚시 어선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선장은 5톤 미만은 면허가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선박직원법상 이 낚시하시는 분들은 5톤 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소형 조종사 해기사 면허를 가지셔야 됩니다. 또 이거를 가지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사고가 있을 적에 이런 조종사 면허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이게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불이익을 안 받으시려면은 이런 그 조종사 면허를 가지고 배를 운항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십니다. 또한 이렇게 사람을 많이 태우려면은 배도 이렇게 좀 그 검사를 좀 철저히 해가지고 안전성이 있어야 돼요. 안전 설비에는 이제 구명 설비라든가 소화 설비를 어선보다는 객선에 준하는 그런 설비를 갖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성 검사라든가 보험도 2분, 3분이 타시면은 뭐 그분들의 어떤 그 보험만 들면 되겠지만은 뭐 10명 정도 탄다 그러면은 또 보험도 또 다르겠죠. 그래서 낚시 어선을 하실 적에는 이러한 것들을 보완해 가지고 관청에 신고를 하시면은 통상적으로 한 이틀이면 나옵니다. 그 허가증이.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게 제가 목선 20년, 뭐 강선 25년,
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15년 이상 되면은 여러분들이 융자 받기가 좀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법은 이렇게 돼 있어도 수협에서 여러분한테 융자를 자금을 빌려주실 적에는요 거의 한 15년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이 지나면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대출은 그 수협에서 자기들이 이제 나중에 회수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는 그 이자에 대한 차이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자금 운용은 또 수협이 이야기하는 것을 안 따라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낚시어 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좀 많기 때문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어업을 하기 위해서는 연안어 허가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하실 적에는 주소지 그 근거지 항에서 신청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허가가 그냥 갖다 신청한다고 내주는 게 아니에요. 각 어업마다 아까 이제 건수를 말씀드렸는데 건수가 정해져 있어요. 이게 시도별로 또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신규 허가는 내드릴 수가 없고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배를 샀다거나 아니면 임대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하시던 거를 내가 한다거나 이 경우가 아니면은 어업 허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규는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건수를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어업 허가 이제 신청서를 쓰시고요. 그 배 선적 증서 물론 이제 20톤 넘으면은 선박 국적 증서를 이제 사본을 붙이셔야 되고요. 어산 검사 증서, 그다음에 이제 종전의 업 허가증. 사실은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그 배가 내 배가 아니고 뭐 임차를 했다. 그러면 선박 등기부등본 하고 계약서를 또 붙이셔야 되고요. 법인인 경우에는 내가 그 법인의 대표자라는 거를 또 증명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갖추시면은 어업 허가를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이제 부가해서 어업 허가 매입 시에 이제 주의 사항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어업 허가를 사실 적에는 반드시 그 기간이 얼마나 남고 어떻게 돼 있는지를 그거를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어업 허가를 받을 때 어선하고 허가증하고 같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이거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적에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해경에서 불법을 했다고 저한테 이제 통지를 했어요. 정지 처분을 내리라고. 근데 해경이 찍어온 배는 FRP선이에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에는 목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나 이거 행정처분 못한다. 그랬더니 왜 못하세요? 배가 다르다. 그 배는 목선이었다. 그랬더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고. 무슨 얘기는 이 배가 다르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불가하다. 그거는 왜 그랬냐면은 이제 이 어업 하시는 분도 어떤 그 절차를 안 밟고 그러니까 무법으로 배를 바꿔치기 했다든가 뭐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확인하셔야 될 것이 불법업 이력 여부입니다. 불법을 해가지고 혹시 정지 처분이라든가 이런 걸 받은 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허가에 부여된 조건이 뭐가 있는지, 불리한 조건은 없는지, 이 사람이 배를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 쓴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불이익을 안 받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 불법업 같은 경우도 제가 또 하나의 그 업무를 볼 적에 이제 경험인데 60일의 정지 처분을 받으면은 정부로부터 받은 모든 지원금은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통지를 했더니 이분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봉투 하나 들고 찾아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그 60일 말고 59일만 해달라고 그러세요. 근데 그 처분에 59일이라는 건 없습니다. 30일, 60일, 90일, 150일 그래요. 150일이 넘으면은 허가 취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안 됩니다. 59일이라는 처분이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쓸쓸하게 이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매입 시에
이런 걸 좀 주의하셔가지고 확인하셔가지고 구입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여러분께 제가 준비한 자료를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어선어업을 주제로 천명길님께서 아주 재미있게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실제 겪었던 사례를 이야기해 주셔서 더욱더 집중해서 들었던 것 같은데요. 이 외에도 또 궁금한 사항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실시간으로 올려주신 질문을 몇 가지 골라서 대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창업 지원 사업을 통해 어선업 창업을 희망하고 있는데 별도의 자격증을 획득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사실 자격증이 많기 때문에 어떤 자격증을 또 따야 할지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또 많으실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예, 그러시죠. 이제 처음에 뭐 바다와 관련되는 일을 뭐 좀이라도 하신 분들은 좀 뭐 이해를 하시겠습니다만은 뭐 아니신 분들은 뭔 자격증이 필요한지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선박 직원법상 그 5톤 미만은 그 자격증이 없어도 된다고 했는데 제가 오늘 강연에서도 제일 처음에 그 신호등 이야기를 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항로에서도 그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은 진짜 그 육지에서는 다 지켰지만은 바다 같은 데서는 이제 거의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큰 생명도 위험하고 큰 사고를 당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바다와 인연을 맺으시려면은 특히 이제 낚시 어선업 같은 거를 하시려면은 사람을 많이 태우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법상으로도 당연히 이제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규정은 알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기사 면허는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기여하시면은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네, 뭐 꼭 따야 할 필요는 없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죠. 그래도 이제 바다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또 공부를 하시면 더욱더 도움이 되시니까요. 해기사 면허 정도는 준비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통발 어업을 운영할 경우 동력 수상 레저기구 조정면허로 운항이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이게 통발 어업은 우리가 이제 그 수산업법에 의한 그 이제 어업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동력 수상 레저 기구 같은 경우는 이게 놀이를 하는데 쓰는 그 이제 뭐 해양경찰청에서 이제 내주는 그 이제 조정면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업을 하시는데 동력 그러니까 유어를 하는 그 조정면허를 가지고 가능하냐고 여쭤보신 거는 좀 생각을 좀 저기 하신 것 같아요. 이 종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됩니다. 아쉽지만은 안 된다고 하시니까요. 좀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 시도에서 허가받은 어선으로 B 시도의 관할구역에서 어업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은데 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왜 잠깐 동안 그래도 많이 아셨나요? 제 강의를 잘 들으셨나 봐요. 네,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이건 이제 아까도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각 시도마다 정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허가는 그 지방의 그 정수에 의해서 이제 발행이 되잖아요. 허가를 해주는 건데 그 허가권자가 다르기 때문에 네. 허가권자가 다른 걸 가지고 다른 데 가서 하면은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허가권자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 가서 그 어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배는 이제 그 시도에 가서 등록을 하면 가능해요. 배는 가능한데 허가권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허가 받은 구역에서만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어선 허가를 발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이 질문은 이제 저희 예전 방송을 보셨다면 알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어떤가요? 예, 이게 요것도 이제 먼저 질문하고도 조금 연관이 되고요. 근데 이제 요거는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자원이 많고 이렇다면은 이제 옛날 같으면은 뭐 그랬다 그래요. 그냥 내가 업 하고 싶으면은 관청에 가서 나 업 하겠다 그러면은 그냥 뭐 허가를 해주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1990년대에 94년도에 이제 그 유엔 해양법이 이제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그 12해리의 그를 영해로 삼아서 했는데 해양법이 발효가 되면서 그 이제 배타적 경제 수역까지 그 해리가 이제 그 자국에서 관리하는 범위가 넓어졌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에서만 작업을 하면은 괜찮겠지만은 그 외국 그 영해들이 그렇게 넓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산물을 그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이제 악화가 된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뭐 그 저기 뭐야 그 WTO라든가 FTA 같은 것들이 95년도에 또 발효가 됐기 때문에 그 해양의 어떤 여건이 안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에 많은 차질을 빚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나라 자체 내에서도 수산 자원이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90년대 같은 경우에는 연간 그 연근해업이 147만 톤까지 올라간 기록이 있는데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도 그랬고요, 작년에도 그랬고요, 100만 톤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수산물 생산량이 지금도 조금씩 이제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이제 어떤 생산의 지속적인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정수라는 걸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 허가를 내주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조금 이제 깊이 이제 좀 들어가시면 이해를 하시겠습니다만은 이런 사유로 인해서 정수라는 게 생겼고 신규 허가가 어렵구나 하는 거를 좀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네, 사실 자원이 무궁무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이게 여건이 그렇지 않으니까요. 다른 방법을 알아보셔서 이제 기호 기촌을 준비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선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가 더욱더 유익했을 것 같은데요. 정말 많은 좋은 정보 주신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전문가 강연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요. 사이버 기호기촌 박람회 사이트에서 전문가 상담 코너에서 상담을 신청하시면요. 오늘 강연을 진행해 주신 천명길 선생님께서 직접 강연에 빗댄 그런 상담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